맞아요. 제가 블로그를 쓸 때 블로그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쭉 쓰고 하단에 유튜브 내용 이렇게 같이 이제 실거든요. 근데 어떤 의뢰인께서 블로그를 검색하시다가 제 글이 이제 노출된 거 보고 이렇게 보시다가 하단에 유튜브 이렇게 있으니까 유튜브 보시고 되게 뭐 열심히 하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미팅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대표님이랑 등등 다 같이 만나 뵙고 그날 이제 성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 공개에 굉장히 약간 좀 쑥스러운 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신뢰를 하셔서 앞으로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 고민을 덜어드리는 행정언니 박유나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 되면 방금 2차 시험 치르신 분들이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시절에 한 2달 정도 되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힘들게 느껴졌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요. 또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합격하고 나면 실제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 또 막상 행정사가 되고 나면 어떤 고민이 가장 큰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곧 합격자 발표를 앞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또 제가 실제로 자주 받았던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랑 동기 행정사들이 함께 썼던 행정사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라는 책에서도 다른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직접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행정언니. 행정사 개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 합격했다고 바로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식으로 일을 하려면 꼭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저도 합격 소식을 알리고 또 개업 준비하느라 아주 눈꽃일 새 없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물론 저처럼 바로 개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법인에 들어가서 소속 행정사로 경험을 먼저 쌓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했던 것처럼 개업을 곧바로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절차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참고로 합격 발표 이후에 한 2달 진짜 금방 갑니다. 정신 차리면 어느새 시간이 휙 지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첫 단계부터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바로 실무교육 이수입니다.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정 실무교육 6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그 교육은 대한행정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 소양 교육과 실무 수습 교육이 있는데요. 실무 수습 교육은 관할 지역마다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약간 인턴과 같은 그러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회사에 나가는 인턴처럼 직접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행정사 업무별로 다양한 교육을 듣는 게 바로 실무 교육입니다. 주로 교육을 진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하시는 업무 위주로 듣게 되실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서도 살짝 느끼시겠지만 실무 교육은 어떤 업무가 나에게 맞는지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교육을 들으면 들을수록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 영역이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관심이 생긴 몇 가지 분야를 일단 정하고요. 이때부터 자기만의 공부를 좀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존에 알고 지냈던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이것저것 대화의 소재로 이야기해보면서 어떤 아이템이 시장에서 핫한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맞는 동기들과 함께 열심히 스터디도 했었어요. 인턴처럼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인턴을 하는 동안 왔다 갔다 통계나 이런 거 듣는데 그런 것도 지원이 들어오나요? 아니요, 그런 건 따로 없어요. 다 자비예요. 네, 자비로 하고 행정사 여기 사무소에 가서 그 행정사님이 하는 주로 업무들은 주로 교육을 받는 거고. 반대로 그 행정사 교육을 하는 그런 거 네네네. 따로 뭔가 혜택이 있나요? 대한행정사회에서 아주 조금의 실비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네, 조금. 네. 네. 근데 그 금액 자체가 너무 작은데도 이렇게 약간 자원봉사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업무 신고하기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교육이 끝나고 한 달 정도 후에 발급이 됩니다. 굉장히 느리죠. 자, 그럼 그 한 달 동안 뭐 하냐? 그냥 놀면 안 되죠. 바로 블로그를 시작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블로그 하면 어때요? 약간 옛날 마케팅 아닌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첫 수임은 블로그에서 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개 정도 포스팅했을 때 첫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요. 한 100개 정도 채우고 나니까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직 업무 시작 전이니까 시간 엄청 많거든요.
그때 하루에 한 3개씩 꾸준히 포스팅을 해서 블로그 올려보세요. 뭐 합격 스토리, 뭐 환영의 이야기, 실무교육 후기,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 정리 등등 쓸거리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수료증을 받으면 그걸 포함해서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3가지를 들고 관할 구청에 가서 업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 처리가 한 1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고민 포인트. 사무실은 어디에 구해야 할까요? 사실 이거는 개인차가 좀 있는데요. 저는 선배 행정사님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업자를 냈습니다. 처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너무 생소한 일들이 많아서요. 누군가 옆에 있는 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동기 중에 반대로 처음부터 아예 개인 사무실을 오픈한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 차이입니다. 업무 신고가 끝나면 틈틈이 명함, 직인, 위임계약서 이런 양식은 기본적으로 미리 챙겨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업자 등록하기. 이런 절차가 다 완료되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방문보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홈택스이죠. 거기서 하는 것이 좀 편리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블로그 등등 찾아보시면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자마자 네이버에 인물 등록을 먼저 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의뢰인들은 온라인으로 막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저에 대해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을 딱 했는데 내 이름이 안 뜬다. 그럼 거기서부터 신뢰를 좀 잃게 되겠죠. 행정언니. 찾아가는 영업, 의뢰인이 사무실로 찾아오는 영업. 둘 중에 뭐가 더 좋나요? 행정사들끼리 모이면 꼭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 스타일. 내가 직접 찾아갈까? 아니면 의뢰인들이 내 사무실로 오게 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 더 좋으세요? 이게 아직도 의견이 좀 팽팽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서 꼭 따라오는 게 좀 있어요. 행정사 하려면 운전은 필수인가요? 이런 질문들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내가 주력하는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기업 인증이나 기업 행정 업무를 메인으로 하신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만나는 기업들은 좀 수도권은 기본이고요. 또 종종 지방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 제 사무실에 좀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찾아가서 대표님도 만나 뵙고 또 기존의 그 기업이 가지고 계신 뭐 인증이나 특허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요. 또 이제 사무실 분위기 있잖아요. 사무실 분위기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하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게 훨씬 신뢰를 쌓는 방법이고요. 또 저에게도 좋아요.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 더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반대로 출입국 비자나 뭐 서류 작성 위주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사무실 환경을 보다 신뢰감 있게 꾸려놓는 것도 더 중요해지겠죠. 자, 이제 운전 얘기가 나오죠. 기업행정 위주로 하실 거라면 네, 운전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여담인데 저 마사지 받으러 가면 종종 이제 거기 실장님이 이렇게 질문 많이 하세요. 혹시 기사님 하세요? 뭐 하루 종일 운전만 하시나 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장시간 운전하는 직업 맞습니다. 다만 행정사 기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어제 또 마사지 갔는데 직업이 뭐세요? 어깨가 이렇게 굳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행정사 잘할 관상인가요? 가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저 성격이 이러이러한데 행정사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관상쟁이였으면 딱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대신 요즘 좀 제일 익숙한 MBTI 그걸로 몇 가지만 재밌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외향형인 E와 내향형인 I 스타일 한번 볼게요. 외향형 행정사라면 어떨까요? 활발하고 열정적인 상담으로 의뢰인에게 좋은 인상을 팍팍, 또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등 다른 자격사들과 협업할 때 관계도 잘 맺으니까 일이 좀 술술 풀리겠죠. 자, 반대로 I 성향 내향형 행정사는 어떨까요? 의외로 영업을 아주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고객 말을 끝까지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고 오히려 충성 고객이 생겨서요, 소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마음을 깊이 읽는 장점이 좀 있으시죠. 그럼 결론은 E 성향이든 I 성향이든 다 장점이 있다. 중요한 건 상담할 때 이 분야는 내가 최고다라는 믿음을 꼭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사고형 T 그리고 감정형 F 성향 한번 보겠습니다. T 유형은 분석력이 갑이죠. 특히 기업 컨설팅이나 사건을 진단할 때 강하고요.
감정을 잘 분리하기 때문에 힘든 사건도 차분히 처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 폭력 같은 사건에서는 꼭 필요한 성향이죠. 자, 반면에 F유형은 고객 감정에 공감하고 숨어있는 이야기를 잘 끌어냅니다. 다만 감정 소모가 좀 많은 분야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힘든 사연을 하루 종일 들어야 하는 사건은 체력과 멘탈이 금방 고갈되니까요. 자, 마지막은 판단형 J랑 인식형 P 한번 가겠습니다. J유형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죠. 마감도 철저하고요. 신뢰감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반면에 P유형은 순간 대처력이 엄청납니다. 특히 융통성이 최고예요. 이 행정사 업무는 예측 못한 상황이 많이 터지는데 이럴 때 P유형은 기가 막히게 해결책을 찾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행정사에게 딱 맞는 성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격이든 강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이라 못할 것 같아 이런 걱정은 접으세요. 필요한 건 딱 하나, 바로 자신감입니다. 행정사 개업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보통은 초기 비용이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실무 교육비, 협회 가입비, 등록세, 그리고 합격 후 약 3개월 정도 활동하면서 들어가는 약간 자잘한 비용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사무실 임차 비용은 별도입니다. 공유 오피스를 쓰느냐, 작은 개인 사무실을 얻느냐, 아니면 큰 사무실을 차리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죠. 저 같은 경우는요, 선배 행정사님 사무실에서 자리 하나만 빌려서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지 않았고요. 대신 개업하면서 하나둘 들어오는 일을 직접 해보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는 일석이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음 3개월간 수임이 전혀 없어서 정말 힘들게 개업 초기를 보내신 동기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분이 저보다 훨씬 바빠서 얼굴 뵙기가 힘듭니다. 결론은 각자의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빠르게 자리 잡고 누구는 조금 늦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준비할 건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행정언니. 자, 오늘은 행정사 개업에 대한 궁금증을 A부터 Z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겪은 것들을 최대한 솔직하게 담았어요. 더 구체적인 사례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답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는 개업 2년차를 향해 달려가면서 더 큰 판을 위해서 사업가 조찬 모임에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혼자 잘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다양한 대표님들과 연결되고 배우고 협업의 가능성을 넓히는 중입니다. 그 경험도 차차 영상으로 한번 나눌게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근데 내 딸이 최근에 이런 얘기 했어요. 엄마는 집에서 되게 바보 같은데 유튜브 보니까 엄청 전문적이야. 그래, 엄마 딸로 태어나기 잘했어. 이러더니 최근에. 좀 감동받지. 엄마 딸로 태어나기 오, 딱 그 얘기 딱 했어. 너 용돈 필요하지?